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하루 중 근육 빠짐 순간이 많을수록 근감소는 빨리 온다. 모르고 지나치는 하루 중 근육이 스르르 녹는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방의 축적, 즉 살이 찌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작 근육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잘 모르고 지나치거나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근육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여러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육이 감소되는 주요 메커니즘과 더불어 시간을 중심으로 어떤 요인들이 우리의 근육을 녹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육이 빠지는 이유, 어느새 진행되는 근육 감소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노화가 진행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 합성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이미 근육 손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호르몬 불균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불균형 역시 생활 습관의 산물입니다.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아침 기상 직후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코티졸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의 이하작용, 즉 분해를 촉진합니다. 인슐린,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에서 근육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잘못된 식사 습관이나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때 근육세포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멜라토닌이죠. 수면 호르몬으로 밤에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 역시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고 근육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되며 근육, 뼈, 연골 조직을 재생하고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깊은 잠을 못 자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게 되겠죠. 이제부터 근육이 스르르 녹는 하루 속 위험 요소 그리고 시간을 살펴볼 건데요. 아침에서 오전은 과도한 코티졸 그리고 긴 공복이 위험 요인입니다. 아침 공복 후에 발생하는 근육 녹는 순간 과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이 아침밥을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습니다. 이때 몸은 전날 저녁 이후로 장시간 공복 상태가 되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코티졸 분비가 높은 시간대에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죠. 해결책으로는 가벼운 단백질 식사를 아침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밥을 거를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달걀, 그릭 요거트, 두유, 프로틴 음료 등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을 곁들이세요. 짧은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기상 후 3분에서 5분간 맨손 체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이하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긴 공복 시간이 특정인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호르몬 상태가 달라 장시간 공복 시 근육이 적극적으로 소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체중이면서 근육량 부족형, 즉 마른 비만이 되겠죠. 섣불리 장시간 단식을 하면 근육이 더 크게 손실되어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낮아집니다. 점심과 오후에는 잘못된 식습관, 식곤증, 자세가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점심시간 이후의 식곤증은 이러한 이유로 근육 빠짐을 유도합니다. 점심에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뒤 곧바로 의자에 앉아있으면 혈당 스파이크, 급등, 그리고 인슐린의 과도 분비, 급락이 일어나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 결과 근세포가 영양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지방 저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탄단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밥과 면의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 혈당 변동을 줄입니다. 점식사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십시오. 식후 10분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자세가 교정되어 근육 소실을 방지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기 위험하죠. 책상 앞에 앉아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업무를 하게 되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허벅지, 엉덩이 근육 등 큰 근육이 점점 위축됩니다. 해결책으로는 1시간마다 1분에서 2분만이라도 쓰거나 움직여 주십시오.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유도하면 근육 소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후 중간 3분 근력운동, 오후에 일과 시간 중에 3분은 근력운동 해달라는 거예요. 스쿼트 10회, 계단 오르내리기, 종아리 펌프 운동 등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면 기립성 근감소 예방에 좋습니다. 탈수도 문제가 됩니다. 오랜 시간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세포내 수분이 줄어들어 근육 합성, 회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물 마시기에 알람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되죠. 매 시간, 즉 1시간마다 최소 반컵에서 한 컵 정도 물을 마시면 최소한의 수분을 확보 가능합니다. 전해질 보충도 필요하죠. 단순 생수만 고집하기보다는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는 미량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소량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과 야간에는 과도한 운동 또는 운동 부족이 문제가 되고요. 늦은 야식, 수면 문제도 작동하게 됩니다. 과도한 운동은 문제가 되죠. 격렬한 운동 자체가 근성장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회복 역량, 즉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검선류가 과도하게 손상되어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으로는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합성의 골든 타임이죠. 닭가슴살과 바나나를 드시든지 단백질 쉐이크와 고구마를 드시든지 두빵 등이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분 재보충이 필요합니다. 운동 중, 운동 후에 적절한 전해질을 함유한 물을 마십니다. 운동 부족과 야식도 문제가 되죠. 저녁 식사 후에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칼로리 야식을 자주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되고 지방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몸은 지방을 키우는 한편 근육에는 영양이 돌아가지 않아 근육이 서서히 소실됩니다. 해결책으로는 가벼운 저녁 운동 루틴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근 후 15분간 맨몸 스쿼트, 런지, 플랭크 등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는 자제해 주십시오. 밤 9시 이후 될 수 있으면 공복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삶은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의 간식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 수면 무호흡 정도 문제가 됩니다. 깊은 수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성장 회복시키는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분비가 제한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꺼주십시오.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숙면을 돕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비만, 코의 구조적인 문제, 만성 비염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육이 쓸어놓는 위험 식습관과 장내 환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 남용 매우 위험합니다. 트랜스지방, 방부제, 과한 나트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고 영양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에 들어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부족해지고 근육 합성의 토대가 붕괴되는 거죠. 특정 음식을 과잉 섭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설탕과 단순당은 매우 위험하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이때 근세포가 제대로 포당을 흡수 못해 근육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도 위험 요인이죠.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코티졸 분비가 만성화되어 근육 분해가 쉬워지게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하루 중 3분 명상 혹은 호흡 운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급증 시에 올라가는 코티졸을 낮추어 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지킴도 매우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포스바이오틱스가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을 지키는 하루 솔루션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분의 기적 루틴을 실천해 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3분씩 맨손 스쿼트 또는 플랭크, 짧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식사 전에 이런 동작을 통해서 혈당 급등을 억제해 주게 됩니다. 물, 단백질 듀오 알람입니다. 하루에 5회 아침 7시, 10시, 오후 1시, 4시, 저녁 8시를 핸드폰에 알람을 맞추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물 한 컵과 간단한 단백질 스낵, 견과류, 콩, 두부 한 조각 등을 간단히 섭취합니다. 장시간 공복이 근육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에너지 포인트, 바로 걷기죠. 점심과 저녁 식후에 5분만이라도 빠르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이 짧은 걷기가 혈당 조절과 근육 보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 예열 습관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취침 전 30분 가벼운 마사지나 전신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멜라토닌 원활히 분비되고 깊은 수면과 함께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1시간 앉아 있으면 1분 쓰기 캠페인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 가정에서 1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 있다면 최소 1분은 일어나서 서 있거나 걸어 다니십시오. 하체 근육이 급격히 녹아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근육에 관심을 가지고 근육 빠짐 순간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면 결국 충실히 쌓인 근육은 우리의 든든한 건강 동맹군이 될 것입니다. 근육과 함께 건강 부자 되시는 우리 구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